일단 이런 또 좋은 기회 주신 그 조 회장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아담년 회원분들이 그래도 기술 비즈니스나 클라우드 비즈니스, AI 쪽 관련해서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서 사실 저희 파트너들이 다 이런 쪽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왜 지금 파트너들이 AWS랑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좀 좋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끝나고 말씀 주시면은 제가 이 발표 시간 중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전에 이제 아직 스프링클러라는 회사 지사장으로 있는 줄 알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 잠깐 소개랑 왜 고객들이 AWS를 선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트너분들은 그럼 AWS랑 비즈니스를 하면 나한테 기회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왜 파트너분들이 AWS랑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치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1993학번이고요. 직장은 이제 HP라는 회사에서 제가 HP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10년은 한국에, 3년은 싱가포르에 근무를 했고요. HP 이후에는 세일스포스라는 회사에서 아태 지역의 파트너 총괄을 했습니다. 5년 정도 싱가포르 베이스로 그렇게 아태 지역 총괄을 하다가 2017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헤드를 4년 정도 맡았고요. 그 이후에 스프링클러라는 회사의 지사장을 2년 하고 지금 이제 AWS 파트너 총괄을 한 2년 정도 지금 온 지 됐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를 고객이 선택해 주시는 이유를 저희가 한 6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더십, 운영 안정성, 장기적 가치, 혁신의 문화, 서비스 범위와 전문성, 폭넓은 커뮤니티, 이 정도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리더십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리더십에서는 클라우드 파이어니어 앤 리더,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글로벌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히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그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분들, 고객분들 또는 경쟁사가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AWS의 마켓 쉐어가 네. 덕희님 말씀하십시오. 잘못 누르신 건가요? 손든 분이 계셔갖고 네. 잘못 누르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켓 쉐어가 뭐 60%다, 70%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켓 쉐어를 조사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대회에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고객들 베이스를 보거나 고객군을 보면 다른 쪽에는 없는 고객군들도 AWS에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 난 거 아마 들으셨겠지만 국가 사업도 이제 AWS가 많이 조금 지원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파이낸스 서비스 쪽은 다른 이제 경쟁사에선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는 AWS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AWS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보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년 정도 비즈니스를 저희가 벌써 해오고 있는데요. 이 18년 비즈니스를 하면서 200개 이상의 완벽한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능들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사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을 저희가 만드는 방법들을 보면 90%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는 고객을 대신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지 나중에 문화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희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쉐어홀더 레터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마존은 항상 롱텀으로 고객의 밸류나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쉽게 바꾸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챌린지들이 있고요. 저 이제 뭐 플라이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낮은 가격을 갖고 있으면 고객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올 거고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셀러들도 많이 더 들어올 거고 셀러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의 매출이 증대하고 이익이 늘어나니 그걸로 고객 경험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 다시 또 고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이 플라이휠이라고 내부적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혁신과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또 커뮤니티도 파트너도 고객도 가장 많은 그런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안정성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던 걸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앤디 제시가 한 말입니다. 앤디 제시는 지금 이제 아마존의 CEO죠. 원래 AWS의 CEO였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아마존 CEO가 되셨고요. 이분이 하신 말이 경험은 압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에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경험에는 압축 알고리즘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직역하면 원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이 운영 안정성에 대해서 AWS가 검증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리전 설계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WS는 AG라 그래서 Available Zone이라고 하는데요. AZ 이 available zone을 각 리전당 미니멈 3개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available zone은 실제 물리적으로도 60마일, 우리가 많이 익숙한 킬로미터로 하면 한 100km 정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파이낸스 고객들 같은 경우에 AWS를 많이 좀 선택들을 하고 계세요. 다른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상화로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하게는 위치가 한 건물에 있으면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 아까 경력 보셨으면 어느 회사인지 대강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36개의 리전을 갖고 있고 타사 중에 우리는 50개의 리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들은 이런 이 3개 이상의 어베일러블한 존들이 없는 곳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망 구축에서도 AWS가 가장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구축된 형태 자체도 가장 안전하게 저희가 복제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 가치 추구를 하는데요. 실제 AWS 고객이나 파트너분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는 부분들이 결국 그래서 가격이 싸냐, 얼마나 싼 걸 좋게 쓸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거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칩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 기초가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진도 좀 더 낮게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해서 지금까지 약 151번 정도의 가격 인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객의 커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이 워크로드에 맞는 과금형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온디맨드, 세이빙스 플랜, 그리고 리저브드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제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로 저희가 고객이 자기 형태에 맞게끔 잘 구성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안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컴퓨팅 파워나 워크로드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아래 이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여기에 이제 세이빙스 플랜 또는 이제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로 한꺼번에 볼륨으로 벌크를 사면 이거 정말로 가격을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게 온디맨드로 뭐 트래픽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 온디맨드 프라이싱 그런 워크로드는 프라이싱을 구성을 하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스팟 인스턴스라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저희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신 엄청 쌉니다. 근데 그거에 별로 폴트 톨러런트한 그런 워크로드는 이런 또 스팟 인스턴스로 각각 구성해서 가격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이런 프라이싱 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이나 칩 레벨에서도 저희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 있게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마존의 혁신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구글에서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존의 컬처, 아마존의 문화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아마존은 되게 빡센 회사라던데 저희 가면 되게 고생만 많이 한다던데 저 회사가 무슨 문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아마존 컬처는 밖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마존 컬처야말로 한국 기업들하고 정말로 좀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컬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커스텀 obsession이라는 얘기를 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요. 이 회사는 정말로 놀랄 정도로 커스터머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터뷰부터 실제로 고객하고 미팅하는 것부터 실제 구축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 그렇게 다 녹여져 있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저희는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것들을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이거는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 하면은 금방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컬처에 잘 맞는 인재냐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경험들보다 오히려 훨씬 중시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뷰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두 번째는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존에 들어와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들이라는 건 사실은 그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행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선행 지표가 어떤 것들인지 결정들을 하고 그런 그 선행 지표들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고 인플루언스해서 그 후행 지표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을 회사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들 또는 심지어는 개인 레벨에서까지 내가 업무를 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키텍처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게 또 문화하고도 접해 있습니다. 아마존에 되게 유명한 문화 중에 투피자 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나 팀을 구성을 할 때 피자 2판으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인원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한 8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요. 이 투피자 팀이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만들어내서 특정한 서비스 론칭, 제품 론칭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사실은 비슷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아키텍처가 각각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의 컬처에 맞게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이 서비스와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앞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2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많은 거냐, 적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타사 이름은 넣지 않고, 이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시는 곳들하고 비교하는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주황색이 AWS인데요. 컴퓨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많이 관심 있는 AI, ML 영역들, 아까 저기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표님 IoT 관련한 포스코 관련한 것도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요. IoT 관련한 부분들도 가장 많은 AWS의 피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복잡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오늘 계신 파트너분들한테는
많은 또 파트너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저는 만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는 컴퓨팅 플랫폼 옵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 조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이게 버스트 할 수 있는 컴퓨팅이냐, 아니면 제너럴 퍼포스냐, 컴퓨트 인텐시브로 써야 되냐, 메모리 인텐시브로 써야 되냐, 이거랑 여기에 프로세스를 내가 AWS의 그래비톤이라는 가성비 좋은 걸 쓸 거냐, 인텔 걸 쓸 거냐, AMD 거를 쓸 거냐, 또는 인스턴스를 하드웨어 HDD로 할 거냐, SSD로 할 거냐, accelerate 컴퓨팅을 GPU를 할 것이냐, 아니면 AWS가 만든 트레니엄이나 인프런시아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에 따라서 저희가 약 한 800개가 넘는 이런 인스턴스 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이 사실은 파트너분들한테는 돈을 만드는 구조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좋은 조합으로 적용을 해주고 고객이 사용하는 비용을 낮춰주면서 파트너는 거기서 밸류를 애드해서 좀 더 이 인정을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창출하시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폭넓은 커뮤니티인데요. AWS는 사실은 약 글로벌로는 14만 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있고요. 한국은 정확하게 2,509개 정도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 수가 많지만 거기서 이제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파트너분들은 그렇게 다 되시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좀 더 적은 숫자인데요. 주로 이제 AWS 파트너 네트워크, 저희 파트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시고 있고, 저희가 4월 2일에 AWS 마켓플레이스 한국 법인은 아니고 오퍼레이터를 론치를 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구글의 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이제 이런 곳들은 보통 게임 론치나 B2C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론칭을 하는 곳이라면 세일스포스의 앱 익스체인지나 AWS의 마켓플레이스는 B2B로 애플리케이션을 파실 수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서비스나 매니지 서비스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나 다양한 B2B에서 이 파트너들이 판매하실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들을 이 고객들한테 리치를 넓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조금 빠르게 앞에 이제 왜 고객들이 AWS를 선택을 하느냐를 말씀드렸는데요. 뒤에는 그러면은 파트너들은 왜 AWS랑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남은 한 5분 정도 내에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고객 베이스가 크니까 사업 기회가 되게 글로벌로도 한국으로도 많아지게 되시고요. 저희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신 AWS 기술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AWS랑 같이 이 고객 밸류를 드라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펀딩 프로그램이나 지원들을 통해서 수익성 있게 성장하실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팀에서는 빌드, 마켓, 셀이라는 세 가지 이 토픽을 가지고 저희 파트너분들을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이 빌드, 즉 뭘 만드는 것들의 영역. 한국 고객들은 특히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AWS 스킬셋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지털 트레이닝으로서 무료 트레이닝도 제공들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룸 트레이닝도 제공들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 프로페셔널 팀을 통해서 유료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텐시브하게 트레이닝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빠르게 처음에 기술 역량들을 만드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기술 역량이 만들어지면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는 저희가 솔루션들을 만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솔루션들을 만드시면 이거는 AWS 파트너 센트럴에서 솔루션을 만드시고 그 솔루션을 영업 기회를 어태치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술 솔루션이다 그러면 저희는 기술적인 아키텍처가 충분히 잘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밸리데이트 하는 과정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과 영업 기회가 제출이 되면 저희 영업팀은 그 영업 기회에 대해서 함께
셀링을 도와드리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하고의 이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영업기회가 제출됐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라는 거는 저희의 프로모션 크레딧도 있고요. 실제 상품을 만들어 볼 때는 샌드박스 크레딧이라 그래서 AWS 이 제품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샌드박스 크레딧도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매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켓인데요. 저희가 어떤 거를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솔루션을 마켓으로 갖고 갈 수 있는가. 사실 이제 AWS 고객들 또는 AWS를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파트너 선정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너가 AWS 등급은 어떻고 어떤 서티피케이션이 있고 어떤 인더스트리 엑스퍼트가 있는지를 배지를 통해서 저희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좀 확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파트너 솔루션 파인더에 가서 국가별 또는 도메인별, 솔루션별 어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별로도 각각 솔루션들에 대해서 고객들은 여기서 찾아보시고 파트너한테 연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잘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AWS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뭐 서티피케이션도 없고 솔루션만 갖고 있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물론 저한테 컨택을 해 주셔도 되지만 저희 또 총판이 있습니다. 총판을 통해서 함께 훨씬 더 빠르게 바로 매출을 잡으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 세일스 팀이 갖고 계신 솔루션이나 이런 쪽을 잘 팔 수 있도록 세일스 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 파트너를 소개합니다라는 세션이 저희가 매달 AWS 내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솔루션들이 있으시면 해당되는 AWS 팀과 함께 저희가 그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고 같이 고객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구글에 있다가 AWS 와 보니까 AWS가 물론 인력도 훨씬 많습니다. AWS 뭐 시장에서 몇 명,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내부 정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사 클라우드 인력에 대비해서 작게는 5배, 많게는 한 8배까지 훨씬 많은 모든 부서에서 그런 인력들을 갖고 있고요. 인력들뿐만 많은 게 아니라 이런 POC 펀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펀딩 자체도 훨씬 크고 강력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비즈니스 시작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쪽에 그 APN, AWS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치셔서 여기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비즈니스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제가 8시 59분이 돼서 시간을 좀 빨리 해서 마쳤는데요.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대표님 그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들으면서 방금 전에 그 앞에 아이트리온 그 박창원 대표님이 그 대단히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그걸 진작에 우리 저 마이크 대표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이 여기에 들어가서 했으면 훨씬 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로도 뭐 우리 그 박창원 대표님이 검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그 자기 역량 말고 사실 부족한 역량들을 이 파트너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이크 대표님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이게 파트너 관리 지원하는 그런 잡을 글로벌 회사에서 쫙 오랫동안 이렇게 그 해오신 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까 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한 15년 한 것 같고요. 세일스포스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걸로 보면 최고의 전문가 아닌가. 그리고 그 갈수록 그 에코시스템 잘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대단히 좋은 그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박석희 소장님 소개시켜준 스타트업들의 약 한 80% 네. 이상이 다 AWS 고객이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AI 기술들 만들 때 AWS 인프라, GPU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AWS가 제일 앞서 있고 그런 에코시스템은 이미 짜여져 있어서 거기 뭐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회사 시작할 때 AWS 서티 받는 거 들어가서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파트너십의 형태도 훨씬 좀 더 성숙해지고 다양해졌고요. 파트너 간의 협업이 최근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I 파트너랑 솔루션 파트너들이 같이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또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 소위 이제 컨설팅 파트너나 이런 곳들, 스트래티지 파트너, 스트래티지 컨설팅 하는 쪽도 같이 이제 AI 아젠다에 대해서 고객한테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솔루션 파트너랑 SI 파트너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또 들으면서 우리 저 아까 AWS 강점 6개 중에서 사실은 이노베이션 하는 컬처나 뭐 이런 메커니즘 아까 이런 얘기 스몰 팀 이런 거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자문하는 그 하노이 회사에 그 우리 부사장하고 대표한테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꼭 봐라. 그러고 네. 그 우리 저 아마존에서 배워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